스스로 공부하기의 끝. 최소한 학교 공부는 이렇게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아이 공부 잘할 수 있다. 이 공부법이 익숙해져서 학원이나 혼자 공부할 때까지 적용시킨다면 우리 아이의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나요? 중간중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학기 맞이하여서 공부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부법은 제가 여름방학 끝나기 전에 빙고 공부, 만다라투 공부라고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부는 학기가 끝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기가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진행을 하여서 완성본이 된 것을 학기 말에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기 초인 지금이 이 공부법을 적용할 시기입니다. 네, 이 표 기억나시죠? 빙고 공부법이라고 제가 명명하였습니다. 복습할 때에는 제가 1단원부터 모든 단원에 대한 중요 단원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이 공부법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한 페이지를 하루 만에 다 채우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1단원부터 4단원 또는 6단원 한 학기의 책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것이 하루 만에 끝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 대충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단원 끝나기 전에 1단원을 하고 1단원 적용시킨 것을 2단원, 3단원 이어나가는 것이 완벽하게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법은 동일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단원을 적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4단원 있다고 치면 전체 8칸이 있으니까 2개 단원씩 그 단원명을 적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하루에 이 페이지 모든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 지칩니다. 학교에서 1단원 공부가 시작하면 1단원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적으면 이 8칸, 많으면 16칸,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만 칸을 정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1단원 공부할 때에는 2, 3, 4단원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많으면 아이가 복잡해지고 내가 공부해야 할 양이 이렇게나 많구나 라고 해서 집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딱 1단원 공부 시작하기 전에 1단원 책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먼저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탐색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적어봄으로써 앞으로 그 단어를 공부하게 될 때에나 일상생활을 할 때 그 단어를 한 번이라도 기억하기 때문에 책을 본다거나 인터넷 검색을 한다거나 그 단어가 보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뇌 구조이고 실제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 같은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확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사항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여기에 보시면 동그라미도 있고 X도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와 X 표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에게 더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시험 단원이 끝나고 나서 또는 문제집을 펴고 나서 내가 적었던 단어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를 표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단원의 시험 문제를 풀었어요. 또는 학습지의 단어 마무리를 풀었어요. 달의 위치 변화, 낮, 밤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겁니다. 내가 1단원 시작하기 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실제 그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럼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2단원 보시면 뜨거운 물, 비닐, 병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X 표시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구나. 나는 이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험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인식을 통해서 본인의 메타인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살짝 애매하니까 실제 사회랑 과학 교과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입니다. 3학년 예시를 들었는데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교과서가 있으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기본적이겠죠. 학습 목표, 수업 목표에도 적혀 있고 진학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부 친구들은 자연환경에 산, 들, 하천, 바다, 논 이런 것들이 있네. 그래서 단어에 산, 들, 하천, 바다를 적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 끝나고 공부를 할 때 그리고 학기 끝나고 공부를 할 때 사실 산, 들, 하천 이런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즉 공부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단어를 적어보라고 하고 그 단어가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단, 부모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힘들다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내용만 계속 안내 드리기보다는 실제적인 공부법이나 피드백을 주는 것이 우리 가정과 부모님께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니까 혹시 우리 아이 공부 방향이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헷갈린다면 이를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예시를 볼게요. 의식주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적어야 되는 단어는 의식주 또는 의식주를 함께 적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자, 장갑, 신발, 환경, 보호 이런 단어를 적는다면 이 단어들은 결국 이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아이들에게 꼭 이 단어를 적어 보도록 하고 저에게 점검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아이의 공부 실력이 단원이 갈수록 달라지게 될 겁니다. 과학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학도 특히나 어려워하는데 아이들이 실험, 관찰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과학에서는 실험과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참여하면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활동했고 관찰했고 실험을 했다면 그것들을 왜 했는지가 사실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도출된 결론과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실험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단어를 본다면 여기에서 준비물에 있는 것들을 적거나 실험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적는 경우가 많죠. 아까 보면 비닐이나 고무관 이런 단어를 적은 친구들은 다음에 봤을 때 내가 왜 이걸 적었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실험을 했다면 이 실험이 결국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지 책이나 실험 관찰책에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표든 그림이든 그래프든 여기에 보면 많은 친구들이 눈치를 차릴 겁니다. 침식, 운반, 퇴적 이런 단어를 적었다면 학기 끝나거나 단원 끝났을 때 나에게 훨씬 더 도움되는 단어를 적었구나 라고 본인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공부 방법. 내가 시험을 쳤을 때 내가 미리 적었던 단어가 시험에 나왔는지 또는 학습지 문제집에 나왔는지를 비교하면서 나온 것들은 동그라미, 틀린 것들은 X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2단원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방향을 바꿔볼까? 아니다, 나 공부 잘하고 있었구나, 이 방향대로 계속 가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가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작을 한다면 훨씬 더 공부할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면 학원에서나 혼자 공부할 때도 이 공부를 너무나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것은 시험 치기 전에 해야 되는 공부법입니다. 제가 방학 공부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적은 단어들만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의 위치 변화, 달의 위치 변화, 지구의 자전 하나하나 보면서 책이랑 문제집을 보지 않고 혼자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고 말을 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물론 복습 노트에 적어 놓은 친구들이라면 이 단어가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혼자 말을 했다면 동그라미 치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X가 있다면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문제집을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모두 동그라미 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문제집 풀이를 통해서 시험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1번, 시험 치고 나서 비교하는 방법. 두 번째, 시험 치기 전에 복습하는 방법. 1번, 2번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둘 다 해야겠죠. 첫 번째, 단원 공부하기 전에 해당 단원의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적어본다. 두 번째, 그 단어를 공부하는 차시가 있으면 복습 노트를 적으면서 그 단어를 한 번씩 더 공부를 한다. 세 번째, 시험 치기 전에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빙고 공부법만 보면서 한 번 더 최종 정리를 한다. 4번, 시험을 치게 된다면 내가 적은 단어들과 시험지와 비교하면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비교를 한다. 5번, 이를 토대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1, 2, 3, 4를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면 공부가 끝입니다. 물론 이 공부가 개념적인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사회나 과학이나 국어의 개념적인 부분, 수학의 개념이나 식, 공식을 물어보는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자신 있는 또는 재밌어하는 단원 또는 과목 한 개부터 시작해서 학년이 지나갈수록 학기가 지나갈수록 이 과목 개수를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처음에는 귀찮아할 겁니다.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왜? 단어 적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적은 단어들이 실제 시험에 나왔고 이를 통해서 시험에 100점을 맞거나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었어요. 그때 만족감과 성취감과 그 짜릿함은 해본 친구들만 알아요. 실제 저희 6학년 아이들은 싹 해보면서 그 짜릿한 기분을 다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단원 시작하기 전에 단어들을 적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꼭 이번부터 실시를 해보면 좋겠고요. 혹시 이 중요한 단어 자료들이나 아니면 저의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알찬 공부 방법과 자료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